네, 안녕하십니까. 헬로알고 배민성 원장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다들 어떠신가요?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제 채팅창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소리 잘 들리시는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목소리 잘 들려서 예스라고 네, 대답을 해주시면은 목소리 잘 잠시만요. 네. 목소리는 잘 들리시나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신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8시 20분에 시작을 하기로 했는데 조금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목소리 송송이님께서 잘 들린다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시죠? 네네, 예스라고 대답해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설명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늦은 시간에도 시간 내서 이렇게 설명회에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오늘 듣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설명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헬로알고에서 준비한 설명회는요,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또 한 번 헬로알고에서 특별한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가을 학기 대개강 이라는 주제로 저희 설명회 진행하면서 이번 가을 학기 때 새롭게 오픈하는 A스쿨 프린시플 과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요, 이전에 헬로알고에서 진행했었던 교육 커리큘럼과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의 새로운 커리큘럼을 준비했으니까요, 헬로알고에서 또 어떤 특별한 교육 과정을 준비했는지, 기존에는 저희 헬로알고 이름처럼 알고리즘 교육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다면요, 알고리즘은 당연히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알고리즘을 넘어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그런 패러다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에 마찬가지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 학기 A스쿨 프린시플 과정 오픈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교육과 소프트웨어 교육, 미래 세상에서는 무엇이 더욱 중요할까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는 저는요, 헬로알고 잠실교육센터에서 원장을 맡고 있고, 또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스타트업 코드윙즈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배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헬로알고 또 헬로알고의 원래 회사 이름이 퓨처테크 아카데미라는 회사인데요. 사실 제 소개를 이렇게 설명회 때 매번 하지만은 이번 설명회뿐만 아니라 외부에 제 소개를 할 기회가 최근에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헬로알고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특이하게 여러분들께 헬로알고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얼굴이 잘 안 보인다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잠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얼굴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꼭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방송 사고가 날 때가 있는데요. 이게 또 생방송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송출하는 그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스트리머 분들이 대부분 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써봤는데 실제로 유튜버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잘 보이시죠? 네, 그럼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헬로알고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존의 헬로알고의 그런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멘토들 소개가 아니라 잠시만요. 네, 이거를 아예 제가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알고의 그런 그 실적이나 멘토들 소개가 아니라요. 이번에는 이제
저희 헬로알고에서 최근에 이뤄낸 좋은 업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좋은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헬로알고 그리고 퓨처테크 아카데미는 사실 지금 잠실에 헬로알고라는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제 꿈은 굉장히 큽니다. 이제 저희는 단순히 학원이 아니라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이렇게 학원이 아닌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더 좋은 소프트웨어 교육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타트업처럼 정말 열심히 개발도 하고 컨텐츠 연구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진정성 덕분에 지금까지 헬로알고에서 좋은 실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자기주도적 소프트웨어 학습을 위한 초개인화 인공지능 학습 엔진 개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비대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은요, 저희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 프로젝트 ICIP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동국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산학협력 프로젝트인데요.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저희의 회사에서 직접 소속이 되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팀원으로서 같이 교육을 진행을 하고 또 이를 교수님께서 이렇게 같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시는 그런 협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협력사로 지정이 됐고요. 또 동국대학교에서 최근에 한 가지 더 뉴스가 있었었죠. 네, 동국대학교에서 여름방학 때 컴퓨터공학과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컴퓨터공학과 요즘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코딩 테스트를 반드시 기업에서 실시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코딩 테스트 준비를 위한 이 코딩 테스트가 저희가 가장 잘하는 알고리즘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 교육에 헬로알고가 전문성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캠프의 교육회사로 선정이 됐고요. 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이제 줄여서 영어로 캐리스라고 하는데요. 그 캐리스에서 이제 에듀테크 기업과 현장 교원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에듀테크 기업에서 만든 그런 최신 기술들을 빠르게 교육 현장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교육 회사로서 당당하게 디지털 랩의 교육 회사로서 선정이 됐고요. 오늘 설명드릴 이 A스쿨 과정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곧 공교육에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A스쿨이라는 저희 교육 과정이 디지털 랩에 선정이 됐기 때문인데요. 조만간 조금 더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이제 저희 멘토들 소식입니다. 저희 멘토들은 이제 단순히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개인 하나하나가 미래에 그런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개발자로서 또 지금 계속 알고리즘 교육과 연구 그리고 대회 진출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두 가지 큰 대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진행하는 대학생 프로그래밍 대회 SCPC라는 대회이고요. 여기서 이제 김태훈 멘토와 김남일 멘토가 각각 4등상과 5등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SCPC도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유명한 대회지만은 이와 비교할 수도 없는 ICPC라는 전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래밍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도재 멘토가 월드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이번 주에 무려 이 코로나 시국을 뚫고 모스크바로 이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ICPC는 전 세계에서 진행되는 가장 큰 프로그래밍 대회, 특히나 이 알고리즘 역량을 평가하는 대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대표로서 당당하게 월드 파이널에 진출을 해서 이제 모스크바로 이번 주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청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분들도 이 김도재 멘토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헬로알고에서 최근에 있었던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제가 전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헬로알고는 단순히 학원으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육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학생들에게 그게
단순히 헬로 알고를 다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프트웨어 교육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에듀테크 스타트업으로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헬로 알고의 그런 그 모습을 학원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으로서 성장하는 모습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교육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의 결과물로서 또 하나의 교육과정이 탄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제이기도 하죠. 네, A-School Processing Principle 과정, 교육과정 오픈이라는 주제로 본격적으로 설명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A-School Processing Principle이라는 과정인데요. 실제로 원래 A-School Processing이라는 과정, 학부모님들께서는 헬로 알고에 관심을 가지셨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과정입니다. 그래서 A-School의 그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이 원래 저희가 운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오늘은 초등 3학년에서 5학년, 조금 더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린시플 과정이 오픈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School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 대해서 소개드리기에 앞서서요, 제가 또 하나의 화두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세계화 시대의 그런 주인공들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세계화 시대, 제가 호돌이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보통 세계화 시대로 언제 접어들었느냐, 또 이렇게 해외여행을 언제부터 갈 수 있게 되었느냐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쭉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이제 88년 서울올림픽 때 이후로 그런 부분들이 개방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늘 화면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 보시기보다 좀 어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호돌이 88년 그 88 올림픽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이 호돌이 굉장히 좀 낯선 그런 캐릭터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2002 월드컵 세대죠. 네, 근데 아마 여기 들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호돌이 때 아마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어머님, 아버님, 이 우리 학부모님들 세대 때는요, 이제 세계화 시대였죠. 자, 그러면 어머님, 아버님들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서 이 세계화 시대 때 핵심 또 기본 소양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영어였죠.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영어는 세계화 시대의 기본 소양으로서 영어로 된 글을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어 역량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 세계화 시대에서 다른 나라, 다른 외국인들과 소통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또 외국에 있는 다양한 자료들, 또 문물들을 받아들이기가 용이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시대, 세계화 시대 때 이 영어는 핵심 역량으로서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성공의 필수 요소로서 작용을 했었고요. 사실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와서 아직도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영어라는 생각들 아직까지 다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 때는 글로벌 세대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시대잖아요. 네, 그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역량은 무엇일까요? 보통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단순히 코딩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는 단순히 코딩이 아닌 조금 더 나아가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리터러시, 이제 한국어로 풀어서 표현하자면은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 될 텐데요. 디지털 문해력이란 컴퓨터를 활용해서 디지털로 된 글을 읽고 해석하고 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양을 코딩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좁은 그런 역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아이들 세대 때 디지털 시대에는
이 조금 더 넓은 범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키워드를 제가 왜 어머님들께 강조드리는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학부모님들께서도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또는 컴퓨터 공학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는 단순히 사실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기 이전에는 컴퓨터 사이언스, 그냥 컴퓨터에 대해서 배우고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항상 많은 자료 조사를 하면서요.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코딩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비영리 단체 code.org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고요. 100% 기부를 받아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부를 해주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뿐만 아니라 삼성도 포함되어 있고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 code.org에 많은 돈을 후원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그런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들이 또 연구들이 이 code.org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6천만 명 이상의 전 세계 6천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이 code.org에서요. 최근에 연구 자료를 보고서를 하나 발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는 인문학이다, 리터레처다, 리버럴 아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중간에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We see computer science as a liberal art라고 되어 있죠. 컴퓨터 사이언스는 우리는 인문학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인문학으로 보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한테 세상을 해결하기 위한 비판적 시각과 통찰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인문학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감 가시나요? 네, 앞에서 제가 세계화 시대 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런 자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판적 시각과 통찰을 얻기 위해서 영어가 핵심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이런 비판적 시각과 통찰을 얻기 위해서 바로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학부모님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컴퓨터 사이언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진학을 위한 기술 그리고 역량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소양으로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되는 교육이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 이러한 키워드를 가지고 교육과정 A스쿨을 개발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A스쿨의 키워드는요. 모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이 개설이 됐고요. 그래서 이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융합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로그래밍과 알고리즘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과정으로서 작년 2020년 10월 가을 학기 때 처음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A스쿨 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특이하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접목되는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를 사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프로세싱 언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통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 스크래치라는 블록 코딩이 MIT에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똑같이 이 프로세싱이라는 언어도 저희가 만든 언어가 아니라 MIT에서 개발한 그런 텍스트 코딩으로서 텍스트 코딩계의 스크래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A스쿨 과정을 처음 진행했을 때 이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프로세싱이 교육용으로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쉽고 재미있게 코딩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블록 코딩과 달리 텍스트 코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코드를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 코딩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시각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이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왼쪽에 이제 저희 학습실, 프로세싱 과정 학습실을 그대로 가져와 봤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줄글로 표현되어 있는 이 코드들을 오른쪽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시각화가 되어져서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코드를 시각화해서 그림으로써 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고, 또 바로바로 보여지기 때문에 재미있게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단순히 이 프로세싱 언어를 이번 A스쿨 과정에 도입을 한 이유는요, 단순히 학습용으로 쉽고 재미있기 뿐만 아니라 실제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언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아트에서부터 인공지능까지 단순히 교육용 언어가 아니라 실제 개발용으로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언어 중에 하나인데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지금까지 파이썬이나 C 언어, 자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은 해외에서는 그런 파이썬, C 언어, 자바 이런 언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과에서도 이 프로세싱 언어를 배우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아트, 디지털 예술 영역에서까지 활발하게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프로세싱 언어, 다양한 활용성과 탁월한 시각 효과로 인해서 서울대나 연대, 고대, 컴공과뿐만 아니라 홍대, 미대나 국민대, 미대, 한예종, 해외에서는 NYU와 같은 유명 미술 대학에서도 요즘 각광받는 디지털 아트 과목의 하나로서 프로세싱 언어를 많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을 오픈을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오면서요,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또는 내가 프로그래밍 또 이쪽으로 진로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미술 쪽으로 진로를 가져가고 싶은 학생들도 제법 이 A스쿨 과정을 많이 공부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2020년 10월 개강 이후에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좀 생생한 후기를 제가 들려드리면은, 한 아이의 학부모님, 초등학교 5학년 아이의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컴퓨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여러 코딩 학원들을 보내봤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하더라.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을 시켜봤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하더라 라고 하고 있고요. 이 학생 지금까지 헬로알고에서 재미있게 공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블록 코딩을 하다가 프로세싱으로 실제 코딩을 하니까, 텍스트 코딩을 하니까 진짜 프로그래머가 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학생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열심히 그 공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 1년간 저희 A스쿨 프로세싱 과정 운영을 하면서요, 왼쪽에 보이는 거는 이제 실제로 학생들이 코드로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만든 게임을 직접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진들과 게임들을 직접 만들었고요. 이런 작품들이 지난 1년간 600여 개 이상 저희 이제 작품방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A스쿨 과정을 마친 학생들과 A스쿨 과정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작품방에서 만나가지고요, 네모 게임즈라는 그런 게임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제가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학습실에서 커뮤니티 활동하는 거를 제가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모 게임즈에 관심 있는 사람들 보세요 라고 해서 네모 게임즈는 누가 만들었고 이렇게 직원들은 누구고 또 수익도 생기면 월급도 주겠다, 이런 당찬 포부를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이런 프로젝트 활동들을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또 다른 학생들이 내가 만든 게임을 올리고 공유하고 반응을 보면서 이렇게 더 나아가서 게임을 내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까지, 단순히 저희가
코딩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나갈 수 있는 교육으로서 이제 A스쿨 과정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A스쿨 프로세싱 과정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캐리스의 디지털 랩 교육사업에 선정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소프트웨어 교육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공교육 소프트웨어 교육이 사실은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정말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 어떤 부분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자 디지털 랩 교육 사업에 지원을 했고 또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조만간 공교육에서 학생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난 오늘 2021년 10월 가을 학기 때는 A스쿨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저희가 추가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의 주제이기도 한 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은 기존의 프로세싱 과정과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점들이 업그레이드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설명드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의 대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려야지 또 들으시는 분들께서 귀가 쫑긋하시겠죠? 네, A스쿨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의 대상은요, 코딩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등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 또는 블록 코딩 경험이 있는 조금 더 어린 초등학생들이 주 교육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프로세싱 과정, 제가 앞에서 방금 설명드렸던 기존의 프로세싱 과정과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수학과 컴퓨팅 사고력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세싱 과정과 프린시플 과정, 수학과 컴퓨팅 사고력이 교육 과정 내에 어떻게 다르게 배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이 프로세싱 과정은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보다 조금 더 높은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프로세싱 과정은요, 이제 초등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주 교육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은 초등 3학년에서 초등 5학년 학생들이 주 교육 대상인데요. 이 프로세싱 교육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이 프로세싱 과정 정말 좋은 교육 과정으로서 이제 학생들한테 좋은 반응, 또 학생 학부모님들께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의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 중에서 이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초등 3학년인데 또는 초등 4학년인데 이 프로세싱 과정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초등 2학년, 3학년, 4학년인데 헬로 알고에서 들을 만한 교육 과정이 없을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블록 코딩 과정, 지니어스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블록 코딩은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학교나 방과후 수업 또 다른 코딩 학원들에서 많이 배우고들 오죠. 그러면은 이 블록 코딩을 배우고 난 이후에 이 프로세싱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3학년, 4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싱 과정으로 바로 공부를 하기에는 이 프로세싱 과정에 들어가 있는 수학적 기초 지식이나 컴퓨팅 사고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정을 저희가 선뜻 추천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만들었고요. 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은 이 수학적 기초 지식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조금 더 학생들에게 깊이 있게 많이 쉽게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프로세싱 과정에 이러한 학생들이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학적 기초 지식과 컴퓨팅 사고력을 좀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과정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수학적 기초 지식, 어떤 수학적 기초 지식이 들어가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수학적 기초 지식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 같은, 뭐 초등 5학년 학생 이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프로세싱 과정을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기초 학습이 조금 이제 아직 안 되어 있는 학년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런 초등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듣게 되면은 이 프로세싱 과정을 듣기 위한 수학적 기초 지식과 컴퓨팅 사고력을 별도로 좀 더 심도 있게 쌓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프로세싱 과정에서 다루는 그런 좋은 학습적인 내용들은 모두 다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보이는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는 어떤 수학적 기초 지식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는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수학적 기초 지식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배우게 되면은 아래 개념들을 모두 다 함께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1학년 때 가장 기초적으로는 연산, 사칙 연산부터 뭐 길이나 시간, 규칙 찾기, 또 도형 부분에서는 점과 선, 삼각형, 사각형, 각도, 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는 이제 분수나 소수, 또 연산의 순서, 약수와 배수, 평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은 방정식이나 부등호, 부등식, 함수, 진법, 집합 이런 수학적인 개념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A스쿨에서 이러한 수학적인 개념들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제가 실제 교재, A스쿨 프린시플 과정의 실제 교재를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실제 교재에서 수학적 기초 지식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수학적 기초 지식, 오늘 발음이 좀 많이 꼬이네요. 네, 수학적 기초 지식 예시 첫 번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좌표 평면을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실제 이 교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교재를 저희가 조금씩 뭐 과정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는 제가 조금씩 편집을 해서요.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저희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안에서는 단순히 코딩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학적인 개념, 그리고 수학적인 개념도 마치 문제풀이 중심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인 지식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기본 원리는 무엇이고 또 그런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또 코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했을 때 좌표평면은 어떻게 처음 탄생하게 되었나요? 라고 해서 우리 데카르트가 처음 좌표평면을 발견하였는데요. 이런 데카르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좌표평면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약속이다. 그래서 이 파리가 오른쪽 위에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표를 그려서 3,4에 있어요 라는 우리가 기준과 약속을 만들면은 서로 간에 소통하기가 쉽다라는 그런 활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좌표 평면이 수학과 컴퓨터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 사용하는 좌표 평면과 프로세싱의 캔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캔버스는 어떤 점들이 다른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이러한 좌표 평면을 통해서 우리가 점을 찍을 때 100,100에서 또 300,300에서 이렇게 점을 찍는다. 이런 프로세싱 프로그래밍을 실습해보는 과정으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수학적인 개념, 좌표 평면에 대한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예시는요, 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아이들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서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원을 바로 그려보세요 라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원의 기본적인 의미부터 먼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했을 때 원의 정의가 무엇이죠? 평면에서 한 점으로부터 특정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집합이 원이다 라고 이제 배우게 되고요. 우리가 컴퍼스로 이제 원을 그린다라고 상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을 정의하기 위한 요소들이 있죠. 원의 중심과 지름, 반지름
이런 수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탐구해보는 시간들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원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는데 원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자료조사를 해보고 토론해보는 시간. 그래서 원의 둘레에는 이렇게 원 안에 또 원 밖에 다각형을 그려나가면서 원의 둘레를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되었다. 또 이렇게 원의 둘레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파이라는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도 동영상 강의와 보조자료와 함께 학습을 해 나가게 되고요. 이렇게 수학적인 기초 지식을 충분히 쌓은 이후에 이를 활용하여 프로세싱 프로그래밍 실습으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프로세싱으로 원을 그려보게 됩니다. 코딩으로요. 그래서 circle 250, 250, 200이라는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오른쪽처럼 실행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 처음에 250과 250은 원의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제 마지막 세 번째 200이라는 숫자는 원의 지름을 나타낸다라는 이런 수학에서 배웠었던 기초 지식을 우리가 프로세싱 프로그래밍으로 실제로 시각화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수학만으로 그치지 않고요. 저희는 프로그래밍 또 알고리즘을 잘 하기 위한 컴퓨팅 사고력도 함께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서는 어떤 컴퓨팅 사고력 교육을 진행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머님들께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컴퓨팅 사고력 어머님들께서 코딩 교육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접하셨으면은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연히 좀 추상적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중요하다라는데 컴퓨팅 사고력이 뭐지?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드리면서 어머님들께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컴퓨팅 사고력은 굉장히 좀 넓은 그런 범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시키면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알고리즘 기초,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초,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퓨터 또는 컴퓨터 기초 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알고리즘 기초와 프로그래밍 기초, 컴퓨터 기초가 어떤 개념인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컴퓨팅 사고력 예시의 첫 번째로 알고리즘 기초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는지 마찬가지로 실제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알고리즘 기초 개념 변수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에 제가 교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 변수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예시로서 여러분들 앞에 컵이 A, B, C 3개가 있습니다. A에는 콜라, B에는 사이다, C에는 빈 컵인데요. 여러분들이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B 모양 컵에 콜라를 마시고 싶은데 B 모양에는 지금 사이다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A컵과 B컵의 콜라와 사이다의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데 빈컵을 이용해서 콜라와 사이다의 위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학생들이 실제로 컵을 가져다 놓고 A의 콜라, B의 사이다, C는 빈컵 이렇게 해가지고 콜라와 사이다의 위치를 바꾸는 그런 활동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학부모님들께서는 다들 잘 아시겠죠? 먼저 사이다를 빈컵에다 따르고 콜라를 B가 사이다가 있었던 B컵에 따른 다음에 C컵에 있는 사이다를 다시 콜라가 담겨져 있던 A컵에 바꾸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으로서 변수를
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빈컵 C가 변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학생들이 그냥 단순히 코딩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변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예제를 활용을 해서 또 실제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학습하기 어려운 이런 추상적인 개념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요. 네, 두 번째 예시로 이제 프로그래밍 기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기초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프로그래밍은 아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이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절차를 잘 지키면서 코딩을 해야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어떤 순서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틀어지게 되면은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순차의 개념을 학생들이 머릿속으로 익히기 위한, 즉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한 그런 문제들을 A스쿨 프린시플 과정에서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늑대, 염소, 양배추 문제로 또 굉장히 유명하기도 한데요. 자, 사람과 늑대, 염소, 양배추를 배에 싣고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배에 사람 외에 단 한 가지만 더 실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염소와 늑대를 남겨놓으면은 늑대가 염소를 잡아먹고, 또 염소와 양배추를 남겨놓게 되면은 염소가 양배추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모두를 다 안전하게 강의 건너편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최소 강을 몇 번 건너야 되는지, 혹시 오늘 학생들 보고 있으면은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A스쿨 프린시플 과정을 듣는 학생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또 관심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조금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차적인 개념을 문제로서 먼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를 나중에 프로그래밍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면서 어린 학생들이 배우기 어려운 개념들도 함께 학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컴퓨팅 사고력 예시 세 번째로 컴퓨터 기초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요거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는 쿼티 키보드라고 합니다. 쿼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보드가 쿼티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자판 배열 중에는 이제 천지인 자판 이런 게 있죠. 근데 쿼티라는 키보드 배열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도 학생들한테 이 컴퓨팅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 컴퓨터 기초 지식을 관련된 자료를 찾다가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쿼티라는 키보드가 이제 QWERTY 이렇게 위쪽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키보드 자판 때문에 이제 쿼티 키보드라고 하는데, 처음에 자판 배열이 이렇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1900년대에 이제 처음 자판 타자기가 처음 나왔을 때 타자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타자를 입력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고 해요. 그래서 타자를 입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판을 너무 빨리 치다 보니까 오히려 실수가 많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 타자를 치는 이 타이피스트들이 실수를 조금 덜하게 속도를 좀 천천히 입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서 배열을 복잡하게 바꾼 것이 쿼티 키보드의 유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래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요. 단순히 유래만 알면은 그냥 지식이 쌓이는 거지만은 이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탐구해보기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자판을 만든다면 어떤 배열로 만들지, 또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탐구해보기, 이 탐구 과제가 매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기초 지식을 쌓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본인의 지식으로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탐구해보기 또 우리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A스쿨 프린시플 과정에서는요, A스쿨 프로세싱 과정에서 빠르게 그냥 프로세싱 언어에 대해서 실습해보고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학습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세싱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수학적인 개념들과 컴퓨팅 사고력 개념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또 깊이 있게 학습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배우게 되면은요,
수학적 기초 지식과 컴퓨팅 사고력을 함께 기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배우는 이 개념들이요, 실제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할 때 요구하는 역량과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Aschool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서 함양하는 이 역량이 바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동일하다. 그래서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듣게 되면은요,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대비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교육과정과 프로세싱 프린시플 교육과정을 전격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 왼쪽에 보시는 거는요,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커리큘럼이고요.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듣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들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가운데 적어 놨는데요. 제일 위에 한 7주차 과정으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산수학이라는 것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캠프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영재원에서요. 그러면은 이게 각각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과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기초지식, 컴퓨팅 사고력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전산수학은 수학적 기초지식, 그리고 알고리즘 캠프 활동은 알고리즘 기초지식, 마지막으로 컴퓨터 시스템은 컴퓨터 기초지식으로서 각각 매칭이 돼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잘 학습을 한 학생들은 한양대학교 영재원에서 학습을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러한 과정들을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쌓아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서 어떤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지 쭉 설명드렸고요. 그럼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상세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개요입니다. 먼저 대상 학년은 초등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이고요. 수업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프로세싱 과정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 수업인데요.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의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2시간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 개설 요일과 시간은요, 평일은 화요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이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이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주말에 토요일 4시부터 4시부터 6시 반까지 열리는 과정은 일반 프로세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 5학년 이상이 학습하는 그런 과정, 프로세싱 일반 과정은 주말에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초등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은 평일날,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각각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네, 커리큘럼은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은 총 80주차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의 단계 아래 그 2가지 세부 과정으로 각각 10주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베이직,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그 다음에 프로, 그 다음에 스카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베이직 과정은 B1, B2 각각 10주씩 총 20주, 어드밴스드 A1, A2 각각 10주씩 총 20주, 프로는 P1, P2 각각 10주씩 20주, 스카이는 S1, S2 각각 10주씩 총 20주 과정으로 Aschool 프린시플 과정은 총 80주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80주 과정 안에서도요, 어드밴스드 과정 총 40주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저희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지원을 위한 역량이 완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으로 40주 과정을 들어서 총 80주 스카이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은 한양대 영재원 지원을 위한 역량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Aschool 프린시플 과정을 하고 Aschool 일반 과정을 듣느냐,
네, 그것이 아니라요. 이 A스쿨 프린시플 과정은 기존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 A스쿨 일반 과정을 컴퓨팅 사고력과 수학적 사고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A스쿨 과정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A스쿨 일반 과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시대회, 정보올림피아드 준비를 하기 위한 정규 과정으로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학습 로드맵을 설계를 하실 때요, 80주차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긴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처음에 40주를 듣고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지원하고 그 다음 40주 뭐 그냥 1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그 다음에 한양대 영재원에 도전을 하게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초등 4학년 때 시작을 하면은 4학년 때 서울교대, 5학년 때 한양대, 그리고 6학년 때 정보올림피아드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이 나오게 됩니다. 좀 더 빨리 시작해서 초등 3학년 때 도전을 한다면은 정보올림피아드에 5학년 때와 6학년 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갖춰지게 되는 그런 학습적인 로드맵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80주차라는 과정을 듣고 너무 길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소양으로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나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한양대 영재원,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역량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올림피아드까지 도전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체계적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수업 구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학적 기초 지식과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학습을 1시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프로그래밍 이를 적용시켜서 프로세싱 프로그래밍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매주 나만의 프로젝트를 매 수업 시간에 완성하고 수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게 되면은 매주 본인의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완성이 돼서 나오게 되게 되고요. 저희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저희는 학습적으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주 2시간 분량의 탐구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탐구 활동은요, 코딩을 하는 활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키보드 배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본다라든지 아니면은 원주율이란 무엇인지 이런 수학적인 또 컴퓨팅 사고력과 관련된 기초 지식과 관련된 탐구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탐구 과제가 수업 시간에도 물론 하고요. 네, 이 탐구 과제가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사실 요즘 이제 서울교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이제 대학부설 소프트웨어 영재원 이제 모집 기간이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시험으로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울교대 소프트웨어 영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교육을 4주 동안 듣고요. 매주 일주일에 하나씩 과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온라인 교육을 듣고 거기에서 출제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그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매주 주어지게 되는 이 과제를 당연히 이제 학생 스스로 해야겠죠. 이 학생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이 역량을 이 탐구 과제를 통해서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제 주제를 주어지게 되고 그거를 한 열흘 정도 기간 안에 작성을 해서 탐구 보고서 형태로 또 제출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본인의 생각으로서 표현하는 이 탐구 역량을 바로 A스쿨 프린시플 과정에서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제가 학생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영재원에 또 도전하기 위한 기초 역량을 쌓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저희 평가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 5주차
그리고 10주 차에 각각 중간 과정 평가와 기말 과정 평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학습 지원 서비스도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결석을 하거나 성취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무료로 저희가 추가 보강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과제를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 또 본인이 스스로 프로세싱 실습을 하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질문 답변 서비스 진위 서비스를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A스쿨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이번 가을 학기 때 누가 지도를 하느냐, 강사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이번 가을 학기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은 원장인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학기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처음 개설이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요,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교육이라고,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인 제가 직접 지도를 할 예정이니까요. 학부모님들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정말 이 프린시플 과정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과정이겠구나, 또는 지금 소프트웨어 교육을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내가 단순히 코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역량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자, 또 이와 관련된 진로나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꼭 필요한 수학적 지식과 컴퓨팅 사고력을 길러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그런 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A스쿨 프린시플 과정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두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누구나 프로그래밍은 알아야 한다, 프로그래밍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서 저희가 또 오랫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오늘 처음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오늘 설명의 내용 많이 공감이 되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이번 가을 학기 때 프로세싱 프리심플 과정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가을 학기 당연히 저희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들 다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 대개강 관련해서 안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가을 학기 개강은요 10월 9일 토요일날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같은 경우에는 평일반이잖아요. 그러면은 평일날, 화요일, 수요일날 개강이 되게 되는데 10월 9일 이후에 10월 12일과 13일이 개강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가을 학기 개설 예정인 과정은요,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A스쿨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열리고요.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어 왔었던 프로세싱 과정, 그리고 파이썬 프로젝트 과정, 그리고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그리고 유사코 미국 정보올림피아드 과정, 이렇게 5가지 과정이 이번에 새롭게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 헬로알고에서는요,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을 포함해서 입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학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 입학 테스트는요, 학생들의 어떤 입학의 당락을 결정하기 위한 그런 입학 테스트가 아니라요, 학생의 논리사고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기초로 하여 학생의 기초학습 역량을 판단을 하고 최적의 반배정과 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향후 학습 설계를 위해서 진행하는 입학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입학 테스트가 있다고 해서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재미있는 사고력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아이의 컴퓨팅 사고력이나 수학적 사고력이 얼마만큼 갖춰져 있을까? 지금까지 코딩 학원 오래 다녔는데 역량이 많이 쌓였나? 우리 아이가 좀 속된 말로 똑똑한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싶은 학부모님들께서는요, 뭐 입학 여부와 상관없이 입학 테스트는 한번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입학 테스트 학생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잘 판단한다고 명성이 자자한 입학 테스트이고요. 또 입학 테스트 무료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무료로 입학 테스트 진행하시고 결과 상담도 제가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입학 테스트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학원에
학원에 나오시기가 어려우신 분들, 또 코로나뿐만 아니라 거리 때문에 나오기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이 안 맞으시거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입학 테스트 비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전화 주시면은 비대면 입학 테스트 진행 방법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학 테스트는 평일 기준으로 등원해서 보시는 경우에는요,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저녁 8시까지, 또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이 가능하시니까요. 학원에서 보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전화로 먼저 이 시간대 내에서 예약해 주시고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보고 나서 결과 상담은 테스트 직후 또는 테스트 직후에 시간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으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소요 시간 같은 경우에는 A스쿨 과정 및 이제 정규 과정은 프로그래밍을 보지 않고 이제 필기 컴퓨팅 사고력 필기 시험만 20문제 보게 됩니다. 1시간 동안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전에 이제 C언어 학습 경험이 있는 친구들은 프로그래밍 실기까지 60분 추가로 총 2시간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아까 입학 테스트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대면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원하시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는 편하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가을 학기 수강 신청 마감일은요 10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되니까요.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여기 보이는 문의 전화 02-6479-3400으로 연락을 주시면은요 입학 상담 및 입학 테스트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 그리고 헬로 알고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번 가을 학기부터 우리 아이 소프트웨어 교육 헬로 알고에 믿고 맡기고 싶다라고 하는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오늘 설명이 끝나고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헬로 알고 유튜브로 매주가 아니죠. 네. 이렇게 매번 설명회 진행 시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또 이 설명회 영상을 녹화해서 저희 헬로 알고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늘 또 보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그 여름 학기 때 A스쿨 과정뿐만 아니라 이 정보올림피아드 정규 과정 또 더 나아가서 이 알고리즘 교육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A스쿨 프로세싱 프린시플 과정과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그런 키워드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알고리즘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오늘 설명이 끝나고 헬로알고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여름학기 대개강 설명회 1탄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소프트웨어 영재원 접수 기간이잖아요. 소프트웨어 영재원과 관련된 그런 궁금증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여름학기 설명회 2탄 소프트웨어 영재원의 모든 것 설명회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즘 학부모님들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으시죠? 이제 11월 되면 또 소프트웨어 특성화고 입시도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준비하기에는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2학년이나 1학년 학생들 또 오늘 설명회를 들으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와 관련된 관심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여름학기 설명회 세 번째 3탄으로 소프트웨어 특성화고와 관련된 설명회 또 진행을 했으니까요. 오늘 설명회 뿐만 아니라 헬로알고에서는 매번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좋은 정보들 또 설명회 내용들 모두 다 유튜브 채널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지난해 그 유튜브 생방송으로 어떤 설명회들 진행이 됐는지 녹화 영상 보시면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큰 도움 얻으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요 눌러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좋아요가 5개나 벌써 올라갔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시청해주고 계신데 혹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좋아요, 네,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눌러주신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도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해서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오늘 설명회 들으시고 이번 가을 학기 헬로알고와 함께 하고 싶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원으로 많은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띄워놓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학부모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